나중에 혹시 나는 엄마다 이런 거 하게 되면 저희 와이프 말도 좀 들어보는 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이승주 매니저입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잠실창작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장애인을 위한 창작 레지던시이고요. 저는 이곳에서 총괄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잠실창작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운영했던 곳인데요.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기획전시 등을 개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 운영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들을 예술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이라는 거가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오하고 이제 큰 개념이고, 장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와 같이 이제 바라보면서 구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장애예술이라는 것이 결합됐을 때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관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예술이라고 한 것들이 동등하게 비장애인 주류에 어떻게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예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애인 고유성? 그냥 그 개인과 그 개별성들이 더 드러나는 방향으로 이게 좀 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장애예술이라고 하면 되게 많은 부분들이 약간 극복서사를 중심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막 불굴의 의지로 막 많이 보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클리셰적인 부분도 되게 많고, 또 대중에서 또 많이 호명되고 하는 장애예술의 모습들이 또 사람들의 그런 어떤 동정과 시혜의 시선들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은 장애예술들을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더 선보이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시에 두 아들의 아빠이기도 한데요. 7살 아들인 이진호, 5살 아들 이진유.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두 아이를 이제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 등원을 시킨 후에 출근을 매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인 진호는 굉장히 섬세하고 골똘히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고요. 특히 종이접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새벽 한 6시 반부터 혼자 일어나서 종이접기를 그냥 말없이 하고 그런 성격의 아이고요. 둘째 진유는 굉장히 개구지고 장난꾸러기이고요. 이것저것 다 해집고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장난꾸러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참견하고 하는 거 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집 정리할 때 갑자기 옛날에 뭐 사놨던 거 갑자기 보면서 막 그때 추억에 잠기느라 집 정리는 뒷편에 두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딱 접니다, 그게. 첫째는 이제 자기가 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아빠도 자기 그 집중하는 거에 같이 몰입해 주기를 좀 원해요. 자기가 자기 종이접기 하는 거 같이 아빠가 따라서 같이 해주기를 좋아하거나,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좀 뒹굴고 몸으로 놀고 막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죠. 그리고 좀 TMI인데 사실 아버지가 중도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장애인이 되셨거든요. 그런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정서적인 좀 친밀감 같은 것들로 좀 있으면서 이 일에 많이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화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피상화된 관념이 장애나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뭐 교육 내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를 이제 깨닫는 순간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곳에서 그 레지던시를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많은 장애인 작가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지니까 이분들과 같이 부대끼고 엮이고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이제 저에겐 되게 큰 것 같고, 아예 없었던 시간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갖게 되는 경험치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 되게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을 염두한 어떤 전시 기획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동선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장애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론을 만들고 하는 행사들을 할 때 또 매번 되게 많이 배우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일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는 사람에 대한 인식의 폭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 또한 어떻게 보면 돌봄과 어떤 우리의 많은 케어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애들이 이제 7살, 5살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타인에 대한 인지라던가 이런 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빠가 느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이제 녹아 들어가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이제 지역에 보면은 문화센터를 간다던가 아니면 애들 이제 축구 교실 이런 데를 보내면은 꼭 이제 다른 문화권의 아이들이 같이 있어요. 좀 더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 할 때 그런 이질감이 더 없게 이 아이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다른 아이들을 경계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어떤 문화권 아니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제 아이들이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막 잘해주려고 한다던가 거부하면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냥 나와 같은 친구다, 나랑 같은 7살짜리 5살짜리 아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클 수 있게 저는 그런 마음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곳에서 일했던 경험이 큰 이제 원동력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이제 주일학교라고 하죠. 이제 그 어린이를 위한 그 이제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우리랑 조금 뭐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다르지 않고 이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이 친구랑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육아랑 관련돼서 또 아이들에게 좀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용력이라는 게 대단히 시혜를 베풀거나 동정을 한다던가 그런 거가 아니라, 포용력을 키운다는 건 그 자체로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우리의 구성원이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애한테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비유가, 모든 장애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제 휠체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시게 되면서 휠체어 타는 여행지를 찾다 보니까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은 유모차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유모차를 타고 여기저기 갈 수 있게 되는 거는 휠체어가 갈 수 있기 좋은 곳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좋은 것은 너희들에게도 다 좋은 거다. 이제 애들 눈높이에선 딱 그 정도만 얘기를 해도 애들이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편견이 많이 생기기 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애들은 그런 질문은 없고 특강이라 해야 되나? 그걸 하고 난 다음엔 애들이 조금 나와 다른데 라고 생긴 어떤 지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를 더 이제 배려를 한다던가, 물을 떠줘도 이제 그 친구한테 뭐 더 떠주거나 아니면 윌리와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아이들의 변화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참 애들한테 오히려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는 주말 시간에 전시를 보러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주중에는 이제 일을 하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어린이 전시라고 크게 홍보하는 전시들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체험 위주라던가, 또 이제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좀 전시 자체를 좀 온전히 못 느끼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냥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작가님들 전시나 이런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사람도 없고 예, 더 아이들이 또 자기의 시선으로 또 그림을 물끄러미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또 자기가 그거를 또 흡수하더라고요. 전시는 첫째가 확실히 더 좋아하고, 근데 7살이라는 나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더 인지가 생기고 감상이라는 거를 조금 할 수 있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조금 더 아이가 그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약자들에 대해서 더 배려하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사실 다른 거는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려 있고 따뜻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저의 행동과 말을 따라한다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 되게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거든요. 뭐 제가 막 아주 막 욕설을 막 이렇게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짜증내는 거나 뭐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아이가 저의 태도를 따라하는 걸 볼 때는 되게 이제 놀라게 되죠. 육아가 이벤트가 아니라 육아는 삶이고 문화다라는 말을 최근에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공감이 갔는데, 그 일상들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아이에게 노출이 되고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더 좋은 어른으로 아이에게 있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최대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는 어디 데리고 가고 뭘 하고 주말에 뭘 하고 그런 이벤트들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다면, 쌓이는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아이에게 좋은 이제 아빠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문장으로 저는 요약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이라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많은 인프라들이나 특히 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시선들이 바뀌고 인프라가 장애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되면은 그건 더 이상 이제 장애가 아니게 된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아하는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가 있거나 우리 아이와 좀 다른 아이들이 이제 섞이고 함께하는 것들을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